어제 72세 이 모 할머니가 은행에서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은행이 너무 어려워. 통장을 보니 잔고조회만 하고 나오신 겁니다. 원래는 이체를 하려고 가셨다고 합니다. ATM 앞에 섰는데 너무 복잡해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창구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실시간을 기다렸는데 다리가 아파서 그냥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은행과 복지 현장에서 일을 해왔는데요.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은행이 너무 어려워요. ATM을 못 쓰겠어요. 앱은 더 어려워요. 오늘은 시니어들이 은행에서 실제로 겪는 5가지 불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불편은 디지털 장벽입니다. 요즘 은행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바일 앱으로 하세요. 비대면으로 하세요. 스마트 뱅킹 쓰세요. 그런데 시니어들은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스마트폰 자체가 부담입니다. 앱을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로그인하는 것까지 모든 게 복잡합니다.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메뉴가 너무 많습니다. 버튼 간격이 너무 좁습니다. 잘못 누를까봐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예 앱을 안 씁니다. 68세 박모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은행 앱을 깔아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앱으로 하세요. 편해요. 할아버지는 시도해 보셨습니다. 앱을 켰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왔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간편 비밀번호로 로그인, 생체 인증으로 로그인. 3가지 중에 뭘 눌러야 할까요? 할아버지는 모르셨습니다. 공인인증서가 뭐야? 간편 비밀번호는 또 뭐고? 생체 인증은 무슨 소리야? 결국 자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자녀가 설명해 줬습니다. 전화로 30분 동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너무 빨랐습니다. 용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결국 포기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은행 가야겠다.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생체인증 이런 단어들이 시니어에게는 외계어입니다. 시험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증을 카메라에 대세요. 얼굴을 화면에 맞추세요. 이제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세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예전엔 은행 가서 도장만 찍으면 됐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얼굴을 찍고 고개를 돌리고 신분증을 찍어야 합니다. 시니어들은 이게 불안합니다. 내 얼굴이 어디로 가는 거야? 내 신분증 사진이 유출되는 거 아니야? 불안하니까 안 합니다. 그냥 은행에 갑니다. 두 번째 불편은 모바일 우대 혜택에서 소외되는 겁니다. 같은 상품인데 조건이 다릅니다. 모바일로 하면 금리가 높습니다. 참고로 하면 금리가 낮습니다. 모바일로 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참고로 하면 수수료를 냅니다. 모바일로 하면 포인트를 줍니다. 참고로 하면 포인트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차별입니까? 70세 최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정기예금을 들으러 은행에 가셨습니다.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상품은 모바일로 하시면 금리가 0.3% 더 높아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모바일이 뭔데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2G 폰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일반 금리로 해드릴게요. 일반 금리는 연 3%, 모바일 금리는 연 3.3%, 유천만 원을 넣으면 1년에 3만 원 차이입니다. 큰 돈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억울했습니다. 왜 나만 손해야?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은행에서도 2등 손님인가 봐. 할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모바일을 못 쓰면 우대를 못 받습니다. 수수료도 더 냅니다. 포인트도 못 받습니다. 결국 같은 돈을 맡겨도 모바일을 못 쓰는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세 번째 불편은
창구와 ATM이 사라지는 겁니다. 요즘 은행 지점들이 계속 없어집니다. 폐업된다고 합니다. 집 근처에 있던 은행이 문을 닫습니다. 이제 버스 타고 가야 합니다. 75세 김모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연금을 받으러 은행에 가셨습니다. 단순히 통장에서 돈을 찾으려는 거였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대기번호표를 뽑았습니다. 42번. 현재 서비스 중인 번호는 28번, 14명을 기다려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아직 30번, 20분이 지났습니다. 32번 고객님, 30분이 지났습니다. 35번 고객님. 할아버지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40분이 지났습니다. 38번 고객님. 할아버지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갔다 오면 번호를 놓칠까봐 못 갔습니다. 네 번째 불편은 ATM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ATM 앞에 서면 화면이 나옵니다. 메뉴가 나옵니다. 출금, 입금, 이체, 조회, 기타 5개 버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씨가 작습니다. 화면도 복잡합니다. 광고가 나옵니다. 안내문이 나옵니다. 어디를 눌러야 할지 헷갈립니다. 73세 이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ATM에서 돈을 찾으려고 하셨습니다. 카드를 넣었습니다. 화면이 나왔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할머니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천천히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실수로 5번째를 잘못 눌렀습니다. 취소를 눌러야 하는데 어디가 취소 버튼인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을 보니 정정, 취소, 확인 3개 버튼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정정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비밀번호 입력 화면. 할머니는 다시 천천히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번엔 맞게 눌렀습니다. 확인. 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출금, 이체, 조회 메뉴. 할머니는 출금을 눌렀습니다. 다음 화면. 금액을 선택하세요.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직접 입력. 할머니는 7만원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럼 직접 입력을 눌러야 합니다. 할머니는 직접 입력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숫자 키패드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7과 0을 눌러야 하는데 7만 원을 눌러야 하는지 7을 누르고 만원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헷갈렸습니다. 그 사이 30초가 지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카드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다시 해야 합니다. 뒤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느려서 5번째 불편은 실수에 대한 공포입니다. 시니어들은 기계가 무섭습니다. 잘못 누르면 어떡하지? 돈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은 절대 기계로 안 합니다. 무조건 창구에 갑니다. 사람한테 맡깁니다. 지금까지 5가지 불편을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 장벽, 모바일 우대 혜택 소외, 창구 축소, ATM 기계 장벽, 실수 공포. 이 5가지가 모여서 만드는 건 뭡니까? 구조적 소외입니다. 시니어들은 디지털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우대금리를 못 받습니다. 수수료를 더 냅니다. 포인트를 못 받습니다. 이벤트에도 참여 못합니다. 결국 이용 비용이 더 비싼 고객이 됩니다. 지점과 현금 위주로만 거래합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금융 서비스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10년 후엔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불편, 이건 단순히 어르신들이 적응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이 바뀐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설명과 배려는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필요합니다.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세대를 통째로 소외시키는 전환은 잘못된 겁니다. 시니어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앱이 아닙니다. 더 복잡한 기능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불편함을 덜어주는 설계입니다.
천천히 설명해주는 직원입니다.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니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은행과 ATM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님께도 공유해 주십시오. 이 불편함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